한 여자가 있다. 인생의 쓰고 신맛을 웬만큼은 경험했음직한 여자. 여자는 자신의 아이들을 민들레라고 부른다. 홀씨처럼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비로소 여자의 품에 들어와 뿌리를 내렸다. 사연 많은 아이들을 자식으로 둔 어미는 그래서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가 많다. 조금 더 하세요. 조금 더. 한현이의 3살 배기 막내둥이 하선이는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달려왔다. 하선이는 얼마 전부터 토마토 케찹의 새콤한 맛에 푹 빠져있다. 이거 몽건이 거고. 식구들 빨랫감을 손질하는 이는 남편 유연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집에는 남자만 6명. 이거 도복이잖아. 기본이 몇 시에 일어나? 응? 선생님 못 빼죠. 한 방을 쓰는 큰아들 명곤이와 둘째 희곤이는 생김새도 다르고 부모도 다른 아이들이다. 부부의 친아들인 명곤이가 10살 때 7살인 희곤이가 입양돼 오면서 두 아이는 형제의 연을 맺었다. 그래서 여기 춥냐? 네 저 동의가 알아. 없이는 안 해. 걱정하지 마. 두 아이가 서로에게 적응해온 그 10년 세월은 어머니 한현이에게도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아직도 짐을 다 벗지 못했다. 영환이야, 영범이 일어나. 얼른 어디 너무 늦게 자더라. 얼른 일어나. 간밤에도 어린 형제는 함께 잠을 잤던 모양이다.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이 가정에 위탁된 것은 2달 전. 보아도 믿음직스럽다. 그렇게 한 2번을 읽어. 그거 안 보고 써보는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인 형제는 아직 읽고 쓰는 게 서투르다. 아이들의 부모는 경제 사정과 가정 불화로 아이들을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들이에요 다시. 여기서부터. 새싹들 친구들이에요. 얼른. 친부모와 살 때 결석을 밥 먹듯이 하던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에 다니게 된 것도 이 집에 와서부터다. 입니다. 끝나면 바로 와. 네네네 알겠습니다. 신었어? 하나도 없죠? 하선이도 놀이방 행차 준비에 들어갔다. 저기 아빠의 등산 양말까지 두르고 제법 멋을 내보는데 왜? 하선이가 숨 넘어가게 엄마를 불러댈 때는 신경질이 났다는 증거다. 무섭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하선이는 쉬지도 않고 엄마를 불러댄다. 물. 여기 로션. 엄마가 뭐길래, 대관절 뭐길래 이렇게 목매이게 엄마를 불러대는 것일까. 어봐? 엄마는 하선이를 배 아파 낳지 않았다. 생후 6개월 어린 것을 입양해서 이제 3살. 형 나가네. 형. 형 나간다 빨리 와. 얼른. 가만있어. 이거 반주 잠궈야지. 명곤이 형과 함께 간다는 말에 하선이가 신이 났다. 명곤이 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최근 연극의 주연으로 발탁돼서 연습 중이다. 어디 갈게요. 네. 20살 형은 코울리게 동생을 살갑게 보살폈다. 2명의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하고 그것도 모자라 2명을 더 위탁해서 기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쭉 지켜봐왔던 명건이다.
아기라고 보러 갔는데 제 속으로 낳은 자식도 안 거두려는 세상에 무엇이 이 가정의 오늘을 만든 것일까? 그 모든 것은 아내 한연이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어떤 애일까 막 그러고 기독교 신앙 속에 성장한 한연이는 처녀 시절부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입양을 생각해왔다. 그녀가 남편과 했던 결혼 약속도 자식은 한 명만 낳고 고아를 입양하자는 것. 결혼 생활 20년은 서서히 그 약속을 이행해온 기간이었다. 명건이를 낳고 차례로 아이들을 데려왔다. 물론 남편의 반대도 심했다. 하선이를 입양할 때는 특히 완강했던 남편이다. 아기를 봤는데 이렇게 딱 애를 받아가지고 테이블에 이제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남편이 양말 벗겨보고 발 만져보고 옷 벗겨보고 뭐 이거 뭐 신체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뒤에 보고 앞에 보고 뭐 애를 사실 훑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발가락도 괜히 이렇게 유연길은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멋쩍은 눈치다. 이렇게 보고 하긴 40도 넘은 나이에 젖먹이를 데려다 키우자는데 어느 남편이 그러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도 잠시 유연길은 극성스러운 아빠로 변해버렸다. 이것은 아빠가 사진 찍고 편집까지 해서 만든 아이의 성장일기다. 언젠가 하선이가 커서 생모를 만나게 될 때 그 생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기다. 이거 우는 모습이거든요. 네, 처음 데려온. 예. 그냥 주차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어디를 내가 다쳐놓은 거, 팔을 부질렀다든가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심하게 울었어요. 얘가. 그냥 꺼이 우는 거야. 그러다가 겨우 6개월밖에 안 되는 새끼가 뭘 안다고. 꼭 뭘 아는 것 같았어 정말. 유하선.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아는 듯 꺼이꺼이 울어대던 젖먹이는 그렇게 새 이름을 얻고 이 집의 아들이 되었다. 네, 발을 찍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아이가 어디를 얼만큼 돌아다닐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는 나는 이 발이 참 이뻤어요. 무엇이든지 사면은 새 거 있잖아요, 새 거. 네. 바로 그 발이었어요. 굳은 살도 안 배긴 그런 아주 말랑말랑한 살이었거든요. 이제 언제 이게 굳어질 건지. 그 어리디 어린 것에게는 두 분의 엄마가 있다. 지금 길러주고 있는 느낌표의 엄마. 그리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물음표의 친엄마. 아빠는 언젠가 하선이가 커서 저 빈칸의 엄마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 하선이의 마음을 빌어 아빠는 이런 편지를 썼다. 엄마, 27살에 나를 낳으셨다는 엄마. 나를 2달 동안이나 젖을 먹이셨다는 엄마. 남 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꼭 큰절 한번 해드리고 업어드리고 싶은 엄마, 나의 엄마. 제가 찾아뵐 그날까지 엄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유연길은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집을 나섰다. 새벽부터 아내와 함께 아이들 뒤치다거리를 하다 보면 늘 이렇게 출근길이 늦어진다. 기계 부품 회사에 다니던 그가 직장을 그만둔 것은 IMF 때였다. 서울 서초동에 고시원을 연 것이 97년. 생계도 생계지만 아이들과 함께 할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려고 선택한 업종이었다. 그저 결혼할 욕심으로 선뜻 입양 약속을 했던 게 두고두고 그의 삶을 바꿔버린 셈이다. 빨리 와요. 지금 뭐 보장 나 있는 형편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선이를 데리러 가는 것도 아빠의 몫이다.
하선아. 불과 몇 시간 만인데도 하선이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입이 벌어지는 건 아빠도 마찬가지였다. 잘 놀았어? 응? 아빠 뽀? 아빠 뽀해줘. 아빠 뽀해줘. 이 놀이방에서도 유연길은 가장 나이 많은 아빠다. 어린이집에서 노는 거잖아. 할아버지한테 가야지.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오, 착해. 고집을 부리던 하선이가 할아버지한테 간다는 말에 선뜻 고집을 꺾었다. 잘 놀았어? 할아버지한테 뭐 달랄 거야? 놀이방 근처에 있는 할아버지의 부동산 사무실은 하선이가 매일 들르는 곳이다. 할아버지와 친구분들이 하선이를 위해서 사탕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인데 오늘따라 할아버지가 안 계신다. 좀 봐봐 이거. 사자. 사탕 사줘? 사자. 사탕? 기다려봐. 사자. 좋아갖고 노래가 나와요. 어머. 안녕하세요. 해봐. 반갑다. 할아버지와 친구분을 만난 것은 그때였다. 고맙습니다 혜지. 할아버지 유필상 씨는 기다리다 못해 바깥에 나와 있던 참이었다. 가시죠. 할아버지는 혈연에 대해서 극히 보수적인 보통의 한국 노인이었다. 이건 너무 다른 거 사지 마라. 그러나 아들 내외가 희곤이에 이어서 하선이까지 입양하는 과정의 우여곡절을 지켜보면서 할아버지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달리쳐갖고. 얘는 어리잖아. 어린 애기니까. 얘가 한몇 깐나쪽에 왔잖아. 몇 개월 됐어? 6개월 때 왔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귀여운 거지 뭐 그냥 온 식구가 다. 다른 느낌은 없으셨어요? 그냥 귀엽다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귀여운 거지 뭐 애기니까. 안 그래요? 누군지도 몰랐던 아이가 내 자식이 되고 가문의 일원이 되고 그 인연은 또 얼마나 질긴 것인가. 몇 살이야? 3살. 오. 형아 보고 싶어요? 얼만큼 보고 싶어요? 얼만큼? 이만큼 보고 싶어. 외출하던 한연이가 마침 학교에서 돌아오던 영범이와 마주쳤다. 오셔서 공부하고 있어. 잘 가. 어디 가요? 동사무소에 갔다. 왜요? 뭐 할 일이 있어서. 빨리 못 가자. 빨리 갈게. 안녕. 위탁 상태인 영범이 형제는 한연이를 아줌마라고 부른다. 위탁은 친부모가 친권을 갖고 있으면서 아이만 맡기는 것이지만 입양은 정식 자식으로 입적시켜 정식으로 부모 자식이 되는 것이다. 전 주소까지 쭉 있는 걸로. 국내 입양은 매년 1,400명 가량으로 그중에 95%가 입양 자체를 숨기는 비밀 입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90년도 12월 27일 날 호적이 정정이 됐거든요. 호주가 이제 이분은 보육원 원장님이시고 유정수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저희 아버님인 유필상 씨의 양부로 이제 호적이 그러니까 호주가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 입양할 때 이름 자체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떤 소속감이랄지 한 가족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이름을 다시 지면서 95년도에 저희가 이름을 유정수에서 유희곤이라고 바꿨어요. 여기 보면 제가 하선이 초본 뛸 때마다 겪는 건데요. 다른 때는 이 초본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태권도 이렇게 단딸 때라든지 이럴 때는 꼭 초본이 필요하더라고요. 희권이가 이제 태권도 하니까. 예. 그래서 한 2번 정도 초본을 냈는데 이걸 뛸 때마다 참 울적해요. 이런 호주라든지 성명이라든지 이런 쭉 바꾼 아픈 과거가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분은 이게 혹시 양자를 올리면 등본에 나타날까봐 또 두려워하세요. 그런 문의도 제가 받은 적 있거든요. 등본에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예. 근데 혹시 등본에 나타나서 얘가 취직한다든가 이럴 때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시는 양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한연희 부부는 희곤이나 하선이를 입양할 때 공개 입양 원칙을 정했다. 영범이 영환이 형제를 위탁할 때도 형제에게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시켰다. 그날 오후 유연길은 영범 영환 형제를 끌어안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형제는 부모와 헤어진 불안감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많은 시설에 있는 아이보다 입양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이 아이의 아플 때, 눈물을 흘릴 때, 콧물을 흘릴 때, 침을 흘릴 때 어디다 후비고 바를 수 있는 등과 가슴이 필요하다. 정말 내가 정말 끌어안고 부비고 가슴 파고 들어가야 될 그 가슴이 필요하다. 등허리가 필요하고 어깨가 필요한 거다. 전체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야! 앉아주십시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열린 아버지 학교 졸업식에 유연길 부부가 참석했다. 유연길은 지난 5주 동안 이 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배웠다. 그러면서 참 많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변하면 자식이 변하고 가정이 달라진다. 이 자리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자리다. 유연길의 차례가 됐다. 사실 누구보다 사연이 많고 할 말도 많은 사람이 이 아버지일 것이다. 믿음과 그리고 결혼하면 한 아이를 낳은 후에 입양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둘이 다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지만 저희 남편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냥 결혼을 하겠다는 욕심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뒤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렇게 믿음이 생겨서 아버지 학교까지 오게 됐고 저희 집은 약속대로 한 아이를 낳고 4명이 와서 현재 5명의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벌서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5주 동안 숙제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정말 조상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는 정말 숙제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오는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간 건 몰라도 숙제도 못해도 한 가지만을 하자. 아이들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매일같이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를 반드시 해주자. 지금까지 못한 것은 축복 기도를 받아야 할 때 아이들이 못 받은 그러니까는 도둑을 맞은 강도를 맞은 축복 기도의 강도를 맞은 아이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만 먹고 아버지 학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좀 해주시고 더욱 행복하시고요. 이것은 남의 자식을 넷이나 키우면서 터득한 한 아버지의 꾸밈 없는 고백일까? 친자식을 키울 때는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존재 의미를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저한테 이제 여러 명의 자식이 있는데 제가 낳은 자식도 있고 낳지 않은 자식도 있지만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좀 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다니면서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뭐 아버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 번도 누구한테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날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있었다. 고집스럽게 입양을 이끌어온 아내. 거부하고 반발하면서도 아이들의 등과 어깨가 돼주었던 남편. 그렇게 살아온 20년이었다. 희곤이를 만난 것은 이튿날 오후였다. 하선이가 놀아달라고 떼를 썼던 모양이다. 유희곤, 유하선. 둘 다 낯선 곳에서 이 가정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을 내디디면서 한 가족을 이룬 아이들이다. 희곤이는 얼마 전부터 자신의 부모를 찾으려는 생각을 굳혔다. 그러면서 말수도 줄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부모다. 그런데 그날 밤 희곤이가 야단을 맞고 있었다. 너 오늘 아주 허벅지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매를 맞았다. 그렇잖아도 속으로 갈등하던 아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특별하게 뭐 모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 도덕력으로는 도저히 못 키우겠으니까 넌 네가 살던 보육원에 쫓아버리겠다. 근육이 있는데 근육. 아, 정말 미안하죠. 그리고 제가 계속 일이 벌어지면서 되게 컸었는 것 같아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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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